예민수의 경제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과 2차전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유럽과 북미 시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유럽 시장은 사실은 삼성 SDI 정도가 좀 약진하고 있었고, 그죠? 기회가 있었는데 워낙 중국이 유럽을 이제 미국은 차단당했지만 유럽은 이제 차단은 아니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중국이 슬슬 막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관세 부과하는 것도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확정안이 나왔죠. 네. 최종 확정이 됐더니 10월 네. 30일부터 이제 그 부과가 되고요. 네. 미국도 막히고 유럽도 막힌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그 K배터리, 네. 뭐 전기차 기업들이 그 기회를 잡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요게 이제 그 DB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의정이라서 이게 아마 그 요화정 그거를 따라한 것 같아요. 네.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예. 그걸 따른 것 같고 2차 전지 반등론의 정석이라고 이제 리포트 나와서 이게 105페이지짜리예요. 그래서 그건 한번 좀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EU가 중국 그 정부에 대해서 어쨌든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제한 지원을 하고 광물에 대한 가격 통제 이런 것들 통해서 불공정 보조금을 줬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그 전기차에 대해서 그래서 관세 상계 관세를 그렇죠. 매기겠다고 이제 1년 전에 얘기한 것들이 예. 이거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할 때 중국 업체들한테 중국 정부로부터 우선 대출 내역이라든가 투기 원재료 관련된 정보라든가 뭐 원산지 거래 내용 등 그리고 국가 지자체 단위별 보조금 내역 등 그 보조금의 세부 제공 내역, 구매세 면제 등 기록 다 요청했는데 제대로 지금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공 여부에 따라서 상계관세를 매겼고 테슬라는 수명하게 잘 제공해서 보조금 세금을 가장 이제 적게 맞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기업 입장에서의 사실은 품질 경쟁력은 K배터리 안 되니까 결국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네. 이제 그 글로벌 국가 간의 교역에 상반되는 그런 걸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유럽 기업들이 이제 그걸 이제 자기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결국.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주던 보조금을 많이 없앤 것처럼 했지만 그걸 네.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세금 면제로서 예. 이렇게 세금 면제로는 보조금으로 치지 않았던 것들 허점을 이용해서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예. 중국의 정부가 이렇게 했었고. 그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해 7월달에 제정한 그 배터리법을 이제 내년 8월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원재자의 공급자라든가 시장 거래가 다 추적 정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원재재 조달에 대한 그 어떤 공정 가격을 이루지 않다는 것들이 다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관련 이슈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제 중국에서 그 리튬을 정제하게 되면 보통 그 광석 리튬을 정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탄소 배출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탄소 배출량에서도 이제 그게 점수를 다 매기니까 불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그 제재들이 관세라든가 이런 그 배터리법 이런 것들이 유럽 관영에서 중국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기업들이 그런 가격 경쟁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 관세 예를 들면 관세에 의해서 유럽 현지 진출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러면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광물도 다 조달하고 그리고 이제 인력도 그렇게 했을 때는 그만큼 경쟁력을 유지하기 없다는 거죠. 실제로 S볼트도 지금 그 독일에서 배터리 공장 설립 취소하고 지금 사업 자체를 철수를 기획을 했고 또 중국 자동차 기업인 그레트웰 모터 같은 경우도 유럽 본사에 폐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르노우가 이제 엔솔한테 이제 LFP 배터리 공급 파우치형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유럽 시장에 많이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제 LFP보다도 NCM 배터리가 더 많아요, 중국산이. 근데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원가 경쟁력이라든가 공급망 안정성도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르노가 이제 엔솔을 택했다는 것이고 현지 진출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이런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특히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권고를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반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이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상당히 많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정책을 보면은 그 미국의 IRA법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핵심 광물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쟁력 상실을 유도하기 때문에 여기서 준비를 잘하고 있는 뭐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코포그룹주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내년부터는 여기 관련 밸류체인에 대한 그 어떤 가치라든가 이 지위가 네.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주가 이제 하나하나씩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는 원래 이제 그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꽤 유명했잖아요, 이제. 네. 근데 노스볼트도 사실은 뭐 수율도 못 맞추고 공장이 뭐 제대로 안 굴러가는 상황이었다고 있는데, 그럼 이제 중국 기업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는 결국 이제 기회가 될 텐데, 그렇죠. 그럼 유럽의 이제 전기차 업체들은 한국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포드의 대규모 그 예를 들어 포드 수주도 나왔고 네. 상용차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가동률도 그렇게 올라갈 거고 결국에는 이제 다음의 리스크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그 아무래도 연비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의 그 업체들이 전기차를 뭐 2배 이상 팔아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유럽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여전히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사실 이번 엔솔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제 연비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좋아질 것 같은데 워낙 그 캐즘을 겪다 보니까 특히 그렇죠. 엔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유럽 때문이었어요. 원래는 유럽이 30년의 내연기관 다 퇴출시킨다고 했다가 근데 그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그런 건가요? 네, 조금 계속, 늦춘 거 아닌가요? 계속 유지돼요. 예. 유지되고요. 35년까지죠. 그리고 이제 유지가 다 되는데 지금 엔솔 같은 경우 공장 가동률이 유럽이 40%대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좀 상황을 보고 의지가 된 거고 일단 지금 중저가 본류 세그먼트가 전기차가 A부터 F까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저가 쪽에서의 수주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유럽차들이 또 경차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그룹주라든가 에코프로, LNF 등이 이제 이런 리튬, 니켈, 전구체, 흑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망에 대해서 지금 그 캐파를 구축을 하고 공장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빛을 특히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회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그 동안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그만큼 중국 정부의 가격 통제하에서 되게 싸게 공급을 받았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중국 내에서 투자 받고 저렴한 감가상각비에 저렴한 인건비를 쓰다가 현지 진출했을 때 그만큼 가격 경쟁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감가상각도 크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미국과 북미 시장에서의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LFP 배터리의 가격이 뭐 낮다 하더라도 3원계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그게 심지어 그래서 ESS 쪽으로도 수주가 될 정도로 싸졌어요. 삼성 SDI가 이제 최근에 수주 1조 한 거는 네. 그게 3원계거든요. 원래 ESS는 이제 가격이 싸니까 아무래도 LFP로 했는데 네. 3원계로도 수주가 될 정도로 싸졌다는 네. 거죠. 그래서 초기에 그 3원계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LFP를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LFP가 아닌 3원계라도 그 저가형 세그먼트에도 지금 탑재 비중이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그 우리 EV3 같은 경우가 MC 배터리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까지 들어갔는데 급속 충전 기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거리 늘리는 것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급속 충전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비싸져요, 배터리가. 그런 차이는 있어서 이게 그래서 이제 요게 LNF 그 전무님이시거든요. 이번 네. 최영진 전무님인데 선대 TV에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한국 배터리의 산업 경쟁력과 이제 그 배터리 산업 장점을 얘기를 한 게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그 상위 15위권에 들어가는 자동차 기업들이 검증되지 않는 배터리를 잘 채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벤츠가 한번 당했잖아요. 네. 네. 뭐 계속 쓰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EQ 브랜드 자체 폐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향후에.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전동 공구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ESS로 넘어가고 거기서 검증받아서 그리고 완성차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 그 배터리 기업들이 그만큼의 이제 축적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 동안에 되게 이게 그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싼 맛에 자꾸 쓰지만은 이게 자꾸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러한 자꾸 이제 지원하는 방식이 계속되기는 어려워요. 관세를 매겼는데 거기다 또 지원하는 쉽지 않은 방식이라서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운 방식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 업체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10월 30일부터
오늘이죠. 오늘부터 이제 그 중국 전기차 유럽 EU에서 최고 45.3%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이 나왔고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 5년간 이제 이게 관세를 부과될 건데 여전히 이제 협상 중이지만은 온도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그걸 인정하기는 좀 실토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아마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그 EU 같은 경우가 그 자기네들 자국 이제 그 전기차 그 자동차 산업의 문제 그 문제 생긴 게 중국 전기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공정한 무역 그 경쟁을 위해서라도 이런 불법 보정을 받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조사 1년 만에 이런 결정이 나왔고 이거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서 높다. 이렇게 되면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기회를 맞을 것이고 실제로 그런 효과가 중국 S볼트가 유럽 사업 아예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그 중국인 자동차 업체들한테 이 확장 계획에서 중단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관세 피해서 유럽에다가 공장 지으려고 하니까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제상은 아니지만 지침이지만 국영 기업들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민간 기업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중국 정부 영향을 받는 국영 자동차 기업들은 뭐 그 동펑이라든가 그 샹강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진출을 좀 취소를 했고 에스볼트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을 철수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해외 투자에 대해서 이미 지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특히 유럽과 태국 같은 경우는 그 공장 건설 리스크도 지적을 한 상황이고 인도에는 투자하지 말라. 또 러시아와 터키에도 투자 자제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터키에도 사실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BYD 같은 경우가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볼트가 이제 사업을 실제로 철수를 해서 철수 배경에는 보면은 EU의 그 중국산 그 추가 관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EU 그 전기차 수요 둔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관세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만 그 유럽에서 중국 기업들이 투자 처리한 금액만 그 150유로라서 이게 이제 그 증권가에서 이제 그 이런 관세 때문에 그럼 중국 기업들이 많이 유럽으로 진출하게 돼서 오히려 국내 배터리 기업들과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실상은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이 맞서는 거는 사실은 이제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것들에서는 사실 그 특허 조사들이 쉽지 않았는데 올해 연초부터 그 LG에너솔루션이 이제 중국 배터리 기업 라 양극재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특허 소송을 좀 하고 그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이제 그 해외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단속을 하겠다는 거죠. 특허 라이센스 시장을 구축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수치를 하겠다는 거라서 특히 이제 NCM 811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특허 소송이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중국 그 LG화학이 중국 롱바이의 자회사 그 재생능원 국내 한국 자회사거든요. 요게 상대로 지금 양극재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일단 요거를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그 해당 그 증거 보전 절차가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가 롱바이 측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 보니까 다수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거고 지금 5개를 지금 걸었어요.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전에도 올해 1월달에 그 산업 그 무역위원회에다가 그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신고를 했고 특허 소송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중국에서 소송을 해봤자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국내에서 특허 소송을 해서 여기서 이제 만약 이기게 되면 이게 전체 향후에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되겠죠. 판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향후에 이제 단순히 이런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주제 넘어서 이제 지적자 사건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고 중국이 그 특허를 이용해서 배터리 만들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구조까지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그 경쟁 업체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럽 쪽이 이제 미국에 의해서 유럽 쪽이 뚫린다고 하면 배터리 3사 가운데 특별히 이전처럼 우리가 뭐 SDI 같은 경우가 더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면 뭐 LG엔솔이나 SDI나 뭐 공이 비슷합니까?
네. 지금 특허 수로는 엔솔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주요 배터리 기업 특허 건수라고 여기 정리되어 있는 자료고요. 네. 올해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엔솔이 그 특허 수가 4만 개가 넘어 4만 건이 넘고 시애틀이 16,000건 정도, 삼성 SD가 14,000건, 또 네스케온이 이제 파우치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제 4,300건 정도 되는데 엔솔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이 특허 쪽에서는 웬만한 엔솔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SKO는 엔솔한테 로열 배상금을 했잖아요. 2조 배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엔솔 입장에서는 엔솔을 죽이는 것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우리가 K베터 대한민국을 위해서 끌고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 배상을 받았던 거고, 마침 또 그때 당시 GM 볼트가 화재 났기 때문에 배상 돈이 좀 필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중국 업체들로부터 지금 약간 특허 침해했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가 지금 전략 특허가 그러니까 출원이 58,000건인데 전략 특허 1,000건 현역건이 되고 침해가 확인된 것만 580여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양극재 쪽에서도 이제 LG화학이 그 롱바이 쪽에다가 이제 그 소송 진행 것들이 아마 향후에 기준되고, 롱바이에서는 특허권 자체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러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LG화학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다, 혀를 차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오히려 롱바이 그 한국 지사가 LG화학의 특허권 무효라고 무효 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신청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그래서 이제 LG화학의 LG화학은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양극재 기술 베껴가지고 생산 판매했기 때문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이고, 롱바이는 특허 인정할 수 없다, 특허는 무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특히 5개 특허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위에서도 이거 조사 중이라서 향후에 이제 이게 불공정 무역 여부에 해당이 되는지가 확인되면은 향후에 이제 그 수출 금지까지도 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그 롱바이 같은 경우가 국내에 사실 거의 10만 톤 가까이 양극재 캐파를 지으려고 했었어요. 이게 넘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막힐 거로 보여지고, LG화학 특허를 웬만하면 피하기 어려워요. 특히 3원계 쪽에서는 LG화학이라는 에코프로비엠이 그 기술력이 가장 월등히 높고, 또 LNF라든가 코스모인 소재 그런 기업들도 LG화학에서 상당히 좀 기술 좀 받은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해서 LG화학의 양극재 기술을 좀 피하기 어려울 거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기회를 잡는 K배터리들에게는 긍정적인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유럽도요. IM증권 이창환 이사님과 유럽 쪽 중심으로 해서 K배터리 성장성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